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멀쩡해 보이는데 단 한 가지 작은 물건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 말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겉모습은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물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습관 속에 그의 인생관, 성실함,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99%가 모르는 사실. 사람의 본성은 화려한 언변에서가 아니라 낡은 지갑, 해진 구두, 그리고 손때 묻은 수첩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 진리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장사꾼에게 속아본 적도 있고 동업자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말이 아니라 물건이 사람을 증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모임 자리에 앉아 슬쩍 손목에 명품 시계를 드러내며 자신의 성공을 과시합니다. 순간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화려함은 결국 불안한 내면을 감추려는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대로 낡고 해진 가방을 들고 조용히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가방이라 바꾸지 않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눈앞에 해진 가죽보다 훨씬 값진 무언가, 품격과 깊이가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품격은 물건의 가격표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명품을 조용히 아끼며 쓰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비싼 물건을 흔들며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품성은 그가 소지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수첩에 적힌 한 줄의 기록, 닦여진 구두 한 켤레, 정리된 지갑 속 지폐 한 장. 이 모든 사소한 디테일이 모여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한번 가방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물건들이 여러분의 진짜 얼굴을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통해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뿐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작은 소지품에서 드러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건은 단순히 쓰고 버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태도를 드러내는 무언의 증거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거창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물건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이는 늘 가방 속에 정리되지 않은 서류와 여기저기 구겨진 영수증을 쑤셔 넣고 다닙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활발하고 능력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일처리 역시 그 가방처럼 정리되지 않고 뒤죽박죽이라는 것을. 반대로 또 어떤 이는 가방 속에 꼭 필요한 것만 가지런히 두고 수첩이나 펜까지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그와 일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물건 관리가 곧 인생 관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옛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갑 속 한 장의 지폐를 어떻게 다루는가, 펜 하나를 어떻게 챙기는가, 이 사소한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현대의 예를 들어볼까요? 스티브 잡스는 평생 단순하고 깔끔한 물건만 곁에 두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불필요한 장식이 거의 없었고 옷장에는 같은 디자인의 셔츠와 청바지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단조롭다고 했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 그의 집중력과 철저한 삶의 태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잡스는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줄일 때 비로소 중요한 것에 몰두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가 대화를 나누며 상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대신 슬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시선을 다른 곳에 두는 경우 말입니다. 그 태도 하나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물건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곧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물건에 정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볍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늘 새로운 인재들을 만났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그들의 학력이나 말솜씨보다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들고 온 가방, 신발 혹은 작은 소지품입니다. 말은 준비할 수 있지만 습관은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앞에서 번듯하게 말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방은 너덜너덜했고 안에는 낡은 영수증과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면접장에 들어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방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수첩은 빼곡히 글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청년이 비록 지금 가진 것은 적어도 반드시 크게 성장하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방이나 책상 서랍은 어떤 모습입니까? 만약 뒤죽박죽이라면 그것이 바로 현재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소지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축소판입니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에게도 존중받게 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물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면 그 태도가 과시로 드러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과시의 함정과 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성숙하게 표현되느냐 아니면 유치하게 드러나느냐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해내며 존경을 받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억지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 하다가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반과시월입니다. 모임 자리에서 슬쩍 손목에 명품 시계를 드러내거나 일부러 비싼 가방을 테이블 위에 턱 올려놓는 모습, 여러분도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순간은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물건으로밖에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는구나.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값비싼 시계와 구두, 외제차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사업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내실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큰 빚을 지고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반대로 제가 존경하는 한 기업가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범한 셔츠와 낡은 구두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시작되자 모든 이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와 진정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물건에 기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시 소비를 즐기는 사람의 72%가 평균보다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불안과 공허함을 감추기 위한 방패인 셈입니다. 결국 과시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속이 빈 약점을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강자는 왜 조용할까요? 그는 굳이 떠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이미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말이 적고 물건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안한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화려한 물건을 흔들며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이 당신을 설명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이미 힘을 잃은 것이다. 진짜 존경은 명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도, 행동, 그리고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비싼 외모의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전함만 남았던 적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과시는 일시적인 환상일 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과시를 위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물건이 당신의 내면을 가리기 위한 가면은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값어치 없는 낡은 물건이 오히려 가장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과 사랑이 담긴 물건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건의 진짜 가치는 가격표에 적혀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기억과 사랑이야말로 가장 깊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한번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중소기업 사장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오래되고 낡은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정도 성공한 사람이면 새 가방 하나쯤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방은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쓰시던 겁니다. 저에게 물려주신 거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낡은 가죽보다 더 빛나는 것이 제 눈앞에 보였습니다. 바로 그의 효심과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물건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낡아 빠져 더 이상 쓸 수 없지만 버릴 수 없는 물건 말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짜주신 스웨터 혹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주신 만년필 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 물건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추억의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소중히 간직하는 태도 속에 그 사람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인물들도 소중한 물건 하나를 평생 곁에 두곤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늘 작은 칼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값비싼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농장에서 쓰던 칼이었습니다. 링컨은 늘 말했습니다. 이 칼은 내 뿌리를 잊지 않게 해준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세계적인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늘 낡은 수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안에는 크고 작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수첩을 보며 그의 위대한 발명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값비싼 금으로 만든 책이 아니었지만 그 속에는 인류를 바꾼 아이디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새로운 것, 비싼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오히려 오래된 것, 마음이 담긴 것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의 낡음은 가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쌓여간 것이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집 서랍 속 깊은 곳에 놓여 있는 작은 물건 하나. 그것을 손에 들었을 때 떠오르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그 기억이 바로 당신 인생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결국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물건을 아끼는 사람은 부모님 마음도 소중히 여깁니다. 친구가 준 작은 선물을 오래 간직하는 사람은 그 우정도 오래 지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혹시 무심코 방치해둔, 그러나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꺼내 손에 쥐는 순간 잊었던 감사와 사랑이 되살아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살펴볼 겁니다. 도구와 생활용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곧 그 사람의 인생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낡은 칼을 빛나게 닦아두는 사람과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의 차이. 그것이야말로 성실과 무심함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도구와 생활용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도구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는가와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젊은 기술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도구함을 닦고 나사 하나, 망치 하나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습관을 지켰습니다. 칼날이 무뎌지면 갈고, 공구는 제자리에 정리하고 도구함을 반짝이게 유지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일은 언제나 체계적이었고 마감일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일할 때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구 관리 속에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는 또 다른 사람도 보았습니다. 공구가 먼지 투성이로 방치되고 망치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서두르고 일이 어긋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신뢰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도구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구의 상태가 곧 그 사람의 자세를 증명합니다. 이것은 비단 작은 사례가 아닙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유명한 세우시 장인들은 매일 아침 자신이 쓰는 칼을 의식처럼 닦아냅니다. 칼날은 단순히 생선을 자르는 도구가 아니라 손님에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길에는 늘 신뢰가 묻어납니다. 세계적인 기업가 일론 머스크도 같은 철학을 강조합니다. 그는 스페이스X 공장에서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작업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라. 어수선한 환경은 창의력을 죽이고 결국 실패를 불러온다. 정리되지 않은 책상과 도구는 결국 정리되지 않은 사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쓰는 도구는 어떤 모습입니까? 노트북, 스마트폰, 심지어는 주방의 칼까지. 그것을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쓰다가 방치하고 있습니까?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당신의 신뢰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도구를 대충 다루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도 대충 다룬다. 반대로 작은 도구 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다루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책임과 성실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오늘 퇴근 후나 잠들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의 책상 위, 가방 속 혹은 주방 한쪽에 있는 도구들. 만약 먼지가 쌓여 있고
제대로 제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현재 당신의 태도를 반영하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구가 우리의 성실함을 말해준다면 신발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닳아버린 굽, 먼지가 쌓인 신발, 반짝이도록 닦여있는 구두, 그 작은 디테일 속에 한 사람의 하루와 삶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며 가장 많이 함께하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인생의 지도와도 같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인다. 구두의 광택, 운동화의 관리 상태, 닳아버린 굽, 이 작은 디테일이 그 사람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한 번은 중요한 사업 미팅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번듯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구두는 먼지가 쌓여 있고 굽은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디테일에 약하구나. 자기 발을 보호하는 기본도 신경 쓰지 않는데 어떻게 사업의 큰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는 약속을 자주 어기고 일을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발은 이미 그의 태도를 말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인물을 떠올립니다. 그는 평범한 옷차림에 오래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두는 반짝이도록 닦여 있었고 작은 흠집조차 정성껏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해보니 그는 철저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소박했지만 신발 속에 그의 인생 태도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지도자들도 신발에 남다른 의미를 두곤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늘 구두를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닦는 구두는 내일 내가 걸어갈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작은 습관 속에서 그가 왜 전쟁과 정치의 거대한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은 말보다 정직합니다. 어떤 이는 값비싼 신발을 사서 과시하지만 정작 관리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오래된 신발이라도 정성껏 관리하며 매일의 걸음을 진지하게 준비합니다. 후자의 사람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신발을 보며 신뢰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깨끗이 관리된 신발은 나는 내 삶과 약속을 존중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반대로 방치된 신발은 나는 작은 것에 무심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혹시 발밑을 내려다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신발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신발이 당신의 하루와 인생을 얼마나 성실하게 걸어왔는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젊은 시절 공사 현장을 다니며 늘 먼지투성이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신발을 닦아 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노고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신발을 닦으며 저는 제 삶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발은 당신의 발자취를 증명한다. 반짝이는 신발은 곧 성실한 걸음을 의미합니다. 닳아버린 굽과 먼지투성이 신발은 무심한 태도를 말해줍니다. 신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곧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다루는 방식, 바로 손목시계입니다. 신발이 당신의 길을 증명한다면 시계는 당신의 약속과 신뢰를 증명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왜 시계가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고 명예는 떨어져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흘러간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을 다루는 방식은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지표가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시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약속도 소홀히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손목에 찬 시계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거나 아예 시계조차 차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약속 시간에 늦어도 미안함을 모르고 타인의 시간을 가볍게 여깁니다. 결국 그들의 인간관계도 점점 허술해지고 맙니다. 반대로 시계를 늘 맞추고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이미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결국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한 동료가 있습니다. 그는 늘 시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업은 늘 늦었고 마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믿지 않게 되었고 결국 그는 중요한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어긋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기준도 어긋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반대로 제가 존경하는 한 사업가는 언제나 시계를 정각에 맞췄습니다. 회의 시간보다 늘 10분 일찍 도착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곧 상대방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이다. 바로 그 태도 때문에 그는 평생 많은 이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 제프 베이조스 역시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루 일정을 아분 단위로 쪼개 관리하며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승진 기회를 40% 이상 잃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성과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손목에 있는 시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멈춘 차에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시계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시계가 늘 정확히 맞춰져 있다면 그 작은 디테일 속에서 이미 당신의 신뢰와 품격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시계를 맞추는 사람만이 타인의 인생을 존중할 수 있다. 시간은 결국 사람입니다.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존중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물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지갑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사람의 경제관념, 책임감,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지갑 속에 숨어있는 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심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물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갑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작은 주머니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사람의 경제관념, 책임감,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지갑 속이 늘 뒤죽박죽입니다. 구겨진 지폐, 버리지 않은 영수증 뭉치, 이름 모를 카드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은 정리되지 못한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해보면 돈 관리뿐 아니라
약속과 관계까지도 대충대충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갑 속이 늘 단정합니다. 지폐는 크기대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필요 없는 영수증은 바로 버려집니다. 카드와 명함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지요. 그런 사람은 대개 돈을 소비가 아닌 책임으로 대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돈을 다루는 태도가 진지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돈은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머문다. 돈을 무심히 대하는 사람은 결국 돈도, 사람도, 신뢰도 붙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돈을 정성껏 관리하는 사람은 돈뿐 아니라 인생 전체가 안정적으로 굴러갑니다. 실제로 워런 버핏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지만 아주 오래된 소박한 지갑을 씁니다. 그러나 그 지갑은 언제나 정리되어 있고 깨끗했습니다. 그는 돈을 뽐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책임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십 년 동안도 한결같이 검소하고 그 태도가 곧 그의 부와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대로 제가 만난 한 사업가는 큰 돈을 벌고도 늘 곤란에 빠졌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그는 지갑을 함부로 다뤘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계획 없이 흥청망청 쓰고 지갑 속은 늘 지저분했습니다. 결국 돈은 그의 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정 관리 실패가 아니라 돈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당신의 지갑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그 속에 구겨진 지폐와 쓸모없는 영수증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갑이 늘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이 스스로와 가족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갑 속에는 단순히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사진 한 장, 감사카드 한 장, 혹은 소중한 추억이 함께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돈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갑을 대하는 태도는 곧 인생을 대하는 태도다. 돈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돈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흥미로운 물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갑이 돈과 책임을 말해준다면 수첩과 펜은 그 사람의 배움과 성실을 증명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작은 기록이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갑이 돈과 책임을 보여준다면 수첩과 펜은 그 사람의 배움과 성실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사람의 말은 순간의 바람처럼 흩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펜으로 적어 내려간 기록은 평생 남아 인생의 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언제 어디서든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사업 아이디어, 사람들과의 약속, 그리고 하루 동안 깨달은 점들을 빼곡히 적어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 작은 메모들이 모여 제 인생의 방향을 세워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삶은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메모 하나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제가 얻은 확신이었습니다. 반대로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도 몇 년째 한 줄도 적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깨끗한 수첩은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 속의 빈 페이지는 그가 얼마나 삶을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멋진 말을 늘어놓아도 내면은 고여있는 물과 같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기록의 힘을 잘 알았습니다. 발명광 토머스 에디슨은 평생 5,000권이 넘는 노트를 남겼습니다. 그 속에는 사소한 아이디어부터 위대한 발명까지 모두 담겨 있었지요. 또 일본 경영의 신 마스시타 고노스케 역시 늘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깨달음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의 성공 비밀은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기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펜은 단순한 필기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을 현실로 옮기는 다리입니다. 펜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약속도 소중히 지킵니다. 하지만 잉크가 끊긴 펜을 그대로 두거나 필요할 때마다 남의 펜을 빌려 쓰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준비가 부족하고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생각을 기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 달성 확률이 42%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단순히 메모가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가방 속에는 어떤 수첩과 펜이 있습니까? 혹시 몇 달째 비어있는 공책은 아닌가요? 아니면 손때 묻은 페이지와 빼곡한 글씨가 당신의 성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수첩과 책은 그 사람의 발자취다. 밑줄이 그어진 문장, 접힌 페이지, 손때 묻은 표지를 보면 그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디에 마음을 두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수첩과 펜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곧 배움에 대한 겸손과 내일을 준비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기록하지 않는 삶은 쉽게 흔들리지만 기록하는 삶은 흔들려도 다시 재기를 찾습니다. 샤틀시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가장 깊은 본성을 드러내는 물건 하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손수건과 같은 작은 생활용품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챙기는 습관 속에 그 사람의 배려와 따뜻함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신발, 지갑, 시계, 수첩과 펜 같은 물건들을 통해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깊은 본심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물건이지요. 바로 손수건과 같은 작은 생활용품입니다. 손수건은 단순히 땀을 닦거나 먼지를 털어내는데 쓰이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챙기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남다른 배려가 깃들어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존경했던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주머니에 작은 손수건을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회의 자리에서 동료가 땀을 흘리면 조심스럽게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가 얼마나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명품을 걸치고 있어도 이런 작은 준비 하나 없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자기만 생각하고 타인의 불편에는 무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이런 차이가 인간관계의 깊이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일본 문화에서는 손수건을 챙기는 습관이 최소한의 예의로 여겨집니다. 땀이 흐를 때 슬쩍 닦거나 먼지가 묻은 의자를 조용히 닦아주는 모습 속에서 상대방은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배려심이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 아닐까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큰 무대가 아니라 작은 물건에서 먼저 드러난다. 신발이 발자취를 증명하고 지갑이 책임감을 드러내며 펜과 수첩이 성실을 보여준다면 손수건은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눈물을 흘릴 때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주는 모습, 그것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먼지가 묻은 자리를 살짝 닦아주는 행동, 그것은 화려한 말보다 더 강력한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순간을 보면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큰 약속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신발, 지갑, 시계, 수첩, 펜, 손수건, 이 모든 소지품은 단순한 생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와 습관, 그리고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말은 속일 수 있어도 습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가방 속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 담긴 물건들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얼굴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흐트러져 있다면 삶도 흐트러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작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물건이 있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품격을 증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존중하는 습관이 결국 큰 인생을 지탱한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주변의 작은 물건 하나라도 소중히 다루어 보십시오. 그 습관이 쌓여 여러분의 신뢰가 되고 신뢰가 모여 결국 성공과 존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의 가방 속 작은 물건 하나는 지금 당신의 어떤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